자, 이번에는요, 그냥 지금 여기 새 창에서 새로운 컴포지션을 만들게요. 단축키 컨트롤 N 누르셔도 되고요. 지금 저는 보이는 화면 안에서 New Composition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눌러서 자, 새로 창을 클릭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그냥 여러분들하고 이번 시간에는 마스크 속성을 이용해서 형태 변화는, 그러니까 일종의 몰핑이라고 하는 효과의 애니메이션을 만들 건데, 저는 여기다가 우선은 칵테일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화면 해상도는 1910에 1080으로 잡았어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16:9 HD급. 근데 프레임은 30프레임 기준으로 29.97 프레임이 약 우리가 30프레임이라고 해서 가장 많이 쓰는 프레임, 그 영상에서 사용하는 프레임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세팅을 해놓고, 만약에 이게 너무 커서 부담스러워요 라고 하면은 제가 임의로 여기에다가 800에 450 이렇게 잡으면 자동으로 커스텀으로 변형이 돼요. 용량이 커지면 확실히 화면이 비율이 커진다는 건 용량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조율을 해서 적정하게 요게 적정할 것 같아요 라고 책정을 해주시면 돼요. 듀레이션은 90으로 줄여놓고 백그라운드는 그냥 블랙으로 맞춰놓은 상태로 OK를 할게요. 참 그러고 보니까 지금 제가 지금 800, 450으로 시작을 했네요. 우선 이대로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여러분들 이제 레이어를 하나 만들 건데요. 솔리드 레이어를 만들 거예요. 레이어 어떻게 만들죠? 타임라인에서 그냥 마우스 우클릭해서 뉴에서 레이어 가져와도 되고, 또 여기 메뉴바에서 레이어에서 뉴를 선택해서 갖고 와도 되고, 여러분들 이미 단축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축키, 솔리드 단축키가 뭐예요? 컨트롤 Y 눌러서 솔리드 레이어를 가지고 와요. 자, 솔리드 레이어 가지고 오려고 했더니 경고창이 뜨죠. 이게 뭐예요? 솔리드 세팅, 어떻게 만들 거야? 하고 세팅을 해주라 그래서 저는 레이어 이름은 우선은 글라스, 스펠링이 틀렸네요. GLASSES. 맞죠? 자, 이렇게 놓고, 자, 여기에다가 지금 만들어 놓고 놨는데, 자, 여기 메이커, 컴포지션 사이즈, 그러면 컴포지션 사이즈하고 동일하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백그라운드 색깔만 저는 약간 연한 베이지 컬러로 바꿔놓을게요. 자, 요 정도, 요보다 약간 더 진할까요? 요 정도. 자, 오케이 하고, 오케이 생성. 여러분들, 제가 솔리드 레이어가 뭐라고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이거는 그냥 단색의 무지의 요런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단색의 레이어? 그럼 얘는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깨끗한 도화지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단색으로 백그라운드 색깔이 깔려있는, 내가 만들 수 있는 백그라운드 컬러 값을 만들 수 있는 그냥 단색의 도화지인데, 여기에는 마스크, 그리고 쉐이프, 펜 이런 거를 가지고 다양한 그림 그리는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또 패스 이미지를 붙여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솔리드 세팅에서 대화 상자 이름, 색상, 크기, 컬러, 내가 원하는 걸 모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흔하고 활용도가 높은 레이어예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일러스트에서 이미지를 복사해서 사용을 할 건데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린 폴더 안에, 그 3글라스라고 되어 있는 일러스트 파일이 있을 거예요. 이거 일러스트 파일을 한번 열어봅시다. 일러스트 파일 다 열리셨나요? 그러면 지금 하나, 둘, 세 개의 글라스 잔이 보이는데요. 와인 잔이 보이는데, 여기 첫 번째 칵테일 잔. 이 칵테일 잔을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C를 눌러보세요. 자, 컨트롤 C는 뭐의 단축키? 복사하기 단축키죠. 자,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한 다음에 애프터 이펙트로 다시 돌아와요. 애프터 이펙트로 돌아오고 나서,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자, 우선은 프레임을 20번째 프레임으로 이동시켜 볼게요. 인디게이터를 20번째 프레임으로 한 다음에, 자, 여기에서 우리 이 글래스라고 방금 만들어 놨던 요 레이어에 컨트롤 V 해서 놔봐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노란색 잔이 들어왔죠. 원래 이 글라스 솔리드 레이어 색깔이 지금 노란색이었고, 이 우리 컴포지션의 색깔이 검은색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이 트레스만큼 뭐가 된 거예요? 마스크가 씌워져서 요 밖에 있던 여백이 지금 다 가려진 거죠. 자, 여기 꺽쇠를 열어서 마스크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마스크 1이라고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친구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스크 패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20번째 프레임에 타임 인디게이터 옮겨놨으니까 키를 생성해서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러면 이 앞쪽에는 이대로 상태가 유지가 될 거고 30번째 프레임으로 인디게이터를 옮겨요. 그런 상태에서 일러스트로 다시 돌아가서 가운데에 있는 이 잔을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누를게요. 자, 여기까지. 자, 이렇게 컨트롤 C로 복사를 했으면 다시 어디? 애프터 이펙트로 돌아와서 30번째 프레임에다가 자, 마스크 1번이 선택돼 있어요. 마스크 1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 30번째 인디게이터가 와 있는 거 확인하고 컨트롤 V. 자, 그러면 모형이 바뀌었어요.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모형이 바뀌어져요. 이게 몰핑이에요. 여기 보면은 각각 끝에 오브젝트의 쉐이프에 점들이 이렇게 보이죠. 이 점들이 가장 가까이 유사하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서 넘어가죠. 이게 애니메이션 몰핑 효과 주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타임 인디게이터를 50번째 프레임에다가 이동을 하고 Shift하고 Alt하고 M을 같이 눌러보세요. M 이렇게 누르니까 뭐가 생겼어요? 키프레임이 생겼죠. 자, 키프레임 생성하는 단축키 여기서 한번 확인할게요. Shift, Alt, M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지금 30에서 50까지 20프레임 동안 이 그림이 유지가 되지겠죠. 이번에는 일러스트에서 마지막에 있는 이 그림을 컨트롤 C를 눌러서 가지고 오고 애프터 이펙트에서 60번째 프레임으로 이동한 다음에 컨트롤 V 눌러서 넣습니다. 그럼 또 50에서 60 사이에 그림이 바뀌겠죠? 자, 여기에 타임 인디게이터를 맨 앞으로 놓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확인해 봅시다. 자, 이번에는 지금 여기에 움직임을 줄 때마다 좀 자연스럽다라는 느낌보다는 너무 이렇게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눈에 거슬려서 이걸 좀 정리를 해줄까 해요. 여러분들 키보드에서 단축키 V 누르면 누가 선택이 되죠? 요 선택 툴 자체가 선택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굴려보세요. 그리고 스페이스 바를 누르고 화면을 당기면 이동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해서 적당한 크기로 화면을 굴려서 자, 저는 여기에 있는 이 점을 잡을 거예요. 이 점을 클릭을 하면 자,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점들이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여기 하나만 탁 찍는 거예요. 특정 점 하나만 콩 찍어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두 번째 보면은 마스크와 쉐이프의 패스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맨 밑에 Set First Vertex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30번째 프레임으로 와요. 30번째 프레임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자, 같은 자리에 요 점을 콩 찍어요. 찍고 똑같이 나머지도 다 똑같이 퍼스트 여기 버텍스 이 부분 그 다음에 50번째 프레임에 와서도 같은 친구를 선택하고 동일한 위치에서 똑같은 값 설정 그 다음에 60번째 프레임에 와서도 자, 이 친구를 여기에서 클릭 동일한 위치예요. 위치가 바뀌면 안 돼요. 클릭하고 여기가 첫 번째야 라고 한 다음에 마스크 그 다음에 여기 쉐입에서 여기 퍼스트 버텍스 요걸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으면 다시 화면 사이즈를 줄여놓고 우리가 준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움직임이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죠. 그러니까 기준점을 잡아놨기 때문에 자, 움직임이 훨씬 자연스럽게 몰핑되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배경 레이어를 하나를 추가를 해볼게요. 자, 똑같이 마우스 우클릭 새로 갖고 오는데 솔리드 레이어를 가지고 올 거예요. 단축키가 컨트롤 Y죠. 자, 갖고 오고 이번에는 백그라운드로 쓸 거라서 삐지라고 레이어를 잡을게요. 그리고 색상을 검정으로 바꿔놓고요. 100%짜리로 자, 바꿔놓은 상태에서 우선은 얘가 가장 배경이 될 거니까 밑으로 그냥 깔을게요. 가장 레이어의 위치를 아래쪽으로 둔 다음에
자, 화면 우측을 보세요. 우측에 이번에도 이펙트 요걸 가지고 올 건데요. 자, 이 이펙트 가지고 오는 거 여러분들 안 보이면 단축키 컨트롤 누르고 숫자 5 누르시면 된다고 했어요. 지금 저는 여기에서 꺼냈지만 갖고 올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게 이 값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애프터 이펙트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이펙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치가 어딘지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번에는 여기에 램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램, R로 시작하는 거, R, AMP라고 돼 있는 친구가 있어요. 자, 못 찾겠어요. 그러면 여기다 쓰세요. RAMP. 자, 그랬더니 떠지나요? 떠지나요? 여기에 그라디언트 램프라고 있어요. 램프. 자, 이 친구를 가지고 와서 설정을 할 건데요. 자, 여기를 지금 레이어가 우리가 누구예요? 백그라운드 레이어죠. 이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면 적용이 되지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다 넣으면 돼요. 여기다 넣으면 이쪽에 먹히죠. 그러니까 이 바닥에 우리가 넣고자 하는 그 공간에다가 콩 찍어서 넣어주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라디언트 값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레이어를 한번 열어서 값을 확인할까요? 이펙트가 생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 그라디언트 값에 대한 이펙트를 넣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보가 떴죠. 자, 보니까 스타트 앤 칼라 값 지정하는 것들. 자, 먼저 스타트 여기에 와가지고 좌표를 제가 약간 수정을 할게요. X축의 좌표는 내비두고 Y축만 200으로 올려놓을게요. 이 색깔이 약간 또 톤 다운 됐어요. 자, 그리고 이 스타트 컬러 부분이 지금 블랙으로 잡혀 있는데요. 스타트 컬러의 값을 와인색으로 좀 바꿔볼게요. 저는 숫자로 4277 C2C 요런 빛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AND에 와서 AND에 대한 좌표 값을 전 여기를 380에 한 700 정도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훨씬 더 이렇게 딥한 색깔의 길이가 길어진 게 느껴지죠. 그리고 여기에 컬러가 지금 화이트가 아니라 완전 먹 100% 이렇게 바꿔볼게요. 조금 다크한 전체적인 분위기가 올라오죠. 자, 그 다음에 이 그라디언트 모양에 대해서 지정을 할 건데요. 자, 여기에 저는 여기 레디얼로 바꿔볼게요. 레디얼로 바꾸니까 동그란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바깥 공간은 진해지고 안쪽은 약간 밝은 느낌의 이렇게 감싸는 느낌으로 연출을 했습니다. 이번에는요, 컨트롤 I에서 칵테일이라고 되어 있는 예제 소스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임포트에서 컨트롤 I 눌러서 칵테일. 확장자가 AEP로 돼 있을 거예요. 자, 이 친구를 가지고 오셔요. 자, 불러들이기를 했으면 컴포지션 안에 지금 요 작업한 제가 가지고 온 아이가 들어왔다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안을 열어보니까 솔리드 레이어가 있고 그다음에 리본이라는 애가 있고 프루츠라는 애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리본 아이를 선택한 상태에서 타임라인으로 드래그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열려있는 게 작업할 때 약간 불편하니까 닫아놓고 어쨌든 이 친구는 배경으로 쓸 거라서 이렇게 밑으로 내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리본도 맨 위로 정렬을 다시 한번 해줍시다. 이번에는 타임라인에서 리본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도 이펙트에 기능을 넣어줄 건데요. 워랩이라는 기능을 넣어줄 거예요. 자, 저는 또 이펙트 창이 닫혔죠.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F5를 눌러서 이펙트를 열고 자, 검색을 할게요. 그냥 저는 여기에다가 워랩이라고 WARP라고 검색을 했어요. 근데 그 워랩과 관련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뜨죠. 자, 여기에서 베지어라고 되어 있는 워랩이 있어요. 이 친구죠. 베지어 워랩을 드래그해서 여기에다가 슝 넣을 거예요. 자, 베지어기 때문에 곡선을 만드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요거 값에 대해서 설정을 하는데 지금 제가 핸들러로 이렇게 조절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핸들러로 조정하면 정확한 값을 가져오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 리본 앞을 열고 여기 이펙트에 보면은 베지어 내가 갖고 온 것에 대해서 값을 조정해 줄 수가 있어요. 탑의 왼쪽 탄젠트 값, 그 다음에 탑의 오른쪽 탄젠트, 그 다음에 오른쪽 버텍스. 그러니까 이거 각각의 값을 수치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매겨봅시다. 먼저 레프트 탄젠트, 탑에 있는 왼쪽 탄젠트 값을 제가 임의로 133 이렇게 바꿔놓고 y는 마이너스 5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이 값하고 동일하게 오른쪽에도 값을 주는데 뒤에 값은 마이너스 y의 값은 동일하게 주고 요 좌표는 그대로 유지를 할게요. x축의 좌표는 유지를 할게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요. 밑으로 내려오면 보탐이라는 부분 있죠. 아랫부분, 요 아래쪽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탐에 해당하는 라이트 탄젠트를 저는 지금 좌표를 약간 위로 들어 올릴게요. 자, 보탐 라이트에 가서 266.6, 그 다음에 y에 85, 그 다음에 보탐 레프트. 지금 글씨가 만약에 잘려서 잘 안 보이면 이렇게 벌려 놓으시면 돼요. 그럼 제가 지금 잘못 점을 잡은 거죠. 탄젠트는 이 친구였는데, 자, 그럼 다시 요 x 좌표 값은 그대로 가고, 자, 여기에 대한 값을 85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보탐 탄젠트에서 자, 여기에는 133 요 정도로 가면 될 것 같고, 맞나요? 탄젠트. 자, 그 다음에 레프트로 잘못 갔네요. 자, 다시. 자, 여기에서 보탐이죠. 여기가 보탐. 요 값에다가 y만 85. 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운딩이 올라가지는 값이 확인이 되시죠? 자, 여기에서 리본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로 이번에는 그냥 P만 눌러보세요. P만 눌렀더니 다른 레이어 다 닫히고 얘가 열렸어요. 포지션인데 좌표 값을 바꿀게요. 지금 X축의 좌표는 400인데 Y축의 좌표를 415로 눌러보세요. 그럼 훨씬 아래쪽으로 탁 내려와서 붙죠.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툴바에서 자, 글씨 텍스트를 쓸 거예요. 콩 찍어가지고 화면 우선 아무데나 한번 콩 찍어봅시다. 그리고 여기다가 글씨를 쓸 거예요. 자, 뭐라고 쓸까요? 마티니라고 써볼까요? 글씨 이름을 마티니라고 쓰고 엔터를 누르면 그냥 엔터를 누르시면 안 돼요. 다 쓴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눌러야지 이렇게 확 빠져나와요. 자, 그 다음에 글씨체를 바꾸고 싶어요. 자, 우선 제가 항상 한글 키로 설정이 돼 있으면 단축키가 안 먹어요. 그래서 항상 영문 키로 쓰고 바꾸고 혹시라도 이름이라든지 글씨를 한글로 썼다면 한글 키와 한영 키가 교차가 잘 돼 있는지 수시로 체크하면서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하시기를 권해요. 자, 약간 중간 정도에다 옮겨놓고 우선은 자, 저는 폰트를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자, 캐릭터 패널 안에서 글자를 바꾸면 되는데 저는 우선은 영어는 영어 폰트, 한글은 한글 폰트를 권면해 드려요. 자, 그러면은 어떤 폰트가 어울릴지 여러분들 우선 뭐 이미에 마음에 드는 폰트를 찾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필기체 같은 느낌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사이즈를 쭉 줄여가지고 어쨌든 이 위에다 올릴 거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줘야겠죠. 글씨 사이즈 저 조금 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30까지 줄여볼게요. 자, 이렇게 올려놓고 자, 색깔도 한번 바꿔볼까요? 지금 너무 날아가는 색깔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와 어울리게 저는 색깔을 약간 이렇게 딥한 색으로 골라볼게요. 여기쯤에서 이렇게 약간 붉은기가 있도록 브라운 계열로 색을 하나 골랐어요. 자, 이번에는 펜 툴을 선택하시고요. 펜 툴로 점을 한번 콩 찍은 상태로 Shift를 누르고 반대쪽으로 이동하세요. 그럼 직선이 만들어질 거예요. 직선이 만들어졌으면 이 직선에서 그 다음에 Shift를 띄고 핸들러를 가지고 손을 이렇게 놓고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요 밑에 요 곡선 기울기에 얼추 맞았다 싶을 때 요때 손을 딱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지금 우리가 여기 마티니라고 썼죠. 이 텍스트 레이어 마티니 레이어를 자, 레이어의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여기를 연 다음에 텍스트 여기를 열고 패스라고 있을 거예요. 패스 옵션 값을 선택하고 여기에서 패스 값을 마스크 1으로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밑에 있는 아이로 착 달라가서 붙었어요. 자, 만약에 이 값이 안 먹힌다면 레이어가 선택되지 않는 상태로 그 펜 툴을 사용한 거예요. 다시 자, 이 값을 정확하게 먹이려면요 우리가 글씨를 쓰고 글씨 사이즈를 맞췄을 때 이미 우리는 지금 이 작업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빠짐없이 잘 영역에 들어와서 펜 툴로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안 먹혔다 하시는 분들은 레이어가 제대로 선택이 안 돼 있었어요. 마스크 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항상
뭘 따라가야 된다고? 레이어를 지정을 해줘야지 그 안에 마스크가 들어가지는 거예요. 다시 레이어가 마티니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클릭하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제가 지금 패스를 선택하자마자 여기 마스크라는 레이어가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텍스트 안에 열면 패스라는 옵션이 있는데 그 패스 옵션 안에 너 누굴 따라갈 거야? 그래서 나 마스크 요거 따라갈 거야 라고 해줘야지 여기 와서 착 달라붙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저는 선택 툴을 이용해서 약간은 위치를 이렇게 올려볼게요. 조금만 더 위로 올릴게요. 그럼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선을 따라서 요 리본의 모양에 맞춰서 이제 글씨가 잘 적용된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타임 인디케이터가 0,0에 왔는지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요. 자, 소스 텍스트 옵션에 스톱워치를 킬 거예요. 자, 여기 소스 텍스트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스톱워치를 켜요. 자, 여기에 킨 상태에서 자, 그리고 나서 30번째로 와요. 30번째로 왔을 때 여기에다가 다시 텍스트 툴바를 선택하고 글씨를 바꿀 거예요. 키나 글씨가 다 안 들어가네요. 콜라다로 바꿀게요. 이게 술 이름이래요. 피나 콜라다라는 술 이름이래요. 자, 그러면 글씨하고 글씨 사이 간격을 먼저 좁혀놓고 저는 저의 글씨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자, 그리고 글씨 사이즈도 살짝 줄여야겠다. 자, 요렇게 제가 바꿔놨어요. 요렇게 바꿔놓고 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빠져나가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또 우리 글라스 잔이 60번째 프레임에 있었던가요? 자, 60번째로 이동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도 선택을 하고 이번에는 마가리타라고 칠게요. 마가리타 이렇게 자, 요렇게까지 쓸게요. 그리고 컨트롤 누르고 엔터를 눌러서 해제. 자, 전체를 좀 줄여놓고 화면이 다 보이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어떻게 바뀌나 볼까요? 자, 글씨도 자기 타이밍에 적당히 바뀌죠. 자, 화면을 잠깐 세워놓고 자, 리본 색상과 유리잔의 색상이 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약간 좀 바꿔볼게요. 그림자 효과를 줘서 자, 여기를 조금 더 음영을 더 확실하게 줘버릴게요. 지금 이 경계가 너무 달아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누구를 선택할까요? 리본 레이어를 다시 이걸 닫아놓고 리본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자, 여기에서 다시 이펙트로 옵니다. 컨트롤 숫자 5 눌러서 닫혀 있으면 열고 저는 여기에다가 검색을 할 때 뭐라고 할 거냐면은 드롭 섀도우. 자, 드롭만 쳤는데도 뜨나요? 드롭 섀도우라고 뜨네요. 여기에 맨 밑에 드롭 섀도우 값을 자, 그대로 드래그 해서 자, 올릴 거예요. 더블 클릭해서 넣으셔도 되죠. 드래그 해서 이 리본한테 줄 거기 때문에 이 리본에다가만 딱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펙트 들어왔네요. 이펙트 들어왔는데 지금 제가 한 번 더 넣어가지고 드롭이 2개가 됐어요. 하나 지울게요. 자, 드롭 섀도우 값을 열고 자, 여기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요. 부드럽기를 조절해 주세요 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에 제가 한 35 정도로 숫자를 찍어 올렸어요. 자, 35라고 해서 부드러운 정도를 올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 요 경계가 이제 그림자가 생기면서 확실하게 구별이 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플루츠라고 되어 있는 친구를 갖고 와 볼게요. 프로젝트 안에서 플루츠라고 되어 있는 이 친구를 선택한 상태로 그대로 더블 클릭을 한번 해봐 주세요. 그러면 지금 쉐이프 타입의 레이어가 하나, 둘, 세 개 들어와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이거를요, 컨트롤 A를 눌러보세요. 타임라인에 마우스를 두고 클릭을 한 상태에서 컨트롤 A를 눌렀더니 전체 레이어가 잡혔죠. 컨트롤 C를 누르고 이거 그대로 칵테일로 이동을 합니다. 칵테일로 돌아와서 컨트롤 V라고 눌렀어요. 자, 컨트롤 V라고 눌렀더니 레이어가 딱 들어와서 붙는데 저는 이 레이어의 위치를 글라스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 백그라운드 위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자, 이렇게 복사된 레이어에 자, 올리브를 선택하고 P를 누르고 그 다음에 Shift를 누른 상태로 T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포지션하고 오파시티 이 두 가지 값이 다 열리죠. 여기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맨 앞으로 이동을 시키고 나서 포지션 부분만 먼저 바꿔볼게요. 포지션을 처음 시작할 때 530, 그 다음에 X를 Y를 마이너스 90으로 잡아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올리브가 화면 밖으로 이제 이동이 되어서 이번에는 5번 프레임으로 가요. 5번 프레임으로 간 다음에 얘한테 자, 키를 잡아줘야겠죠. 아, 먼저 0 프레임에 있을 때 키를 안 잡고 왔네요. 자, 5번 프레임에 왔을 때는 X의 값을 440, Y 값을 110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는 밑으로 내려왔어요. 위에서 아래로 통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슝 이렇게 떨어지는 자, 이렇게 왔어요. 그 다음에 오파시티 값 조절해 봅시다. 오파시티 값은 20번째 프레임을 콩 찍어주세요. 20번째 프레임일 때는 100% 다 보이지만 한 25, 23 요 정도 왔을 때는 0%예요. 그러면 순식간에 사라지겠는데요. 자, 파인 레이어도 엽시다. 포지션과 Shift T를 눌러서 오파시티 값 두 개를 다 열고 자, 20번째 프레임일 때 포지션은 불러드릴게요. 235, 그 다음에 Y축은 마이너스 15 이렇게 가고 그리고 25번 프레임에 왔을 때 자, 포지션의 값을 또 키를 안 눌러줬네요. 이런 실수를 자주 하죠. 자, 50번째 프레임, 25번째 프레임에 왔을 때 25번째 프레임에 왔을 때 375, 160 이렇게 넣을게요. 자, 그러면 지금 라임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어요. 크게 위에서부터 슝 하고 떨어져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50번째 프레임으로 갑시다. 50번째 여기까지는 잘 보여지는구나. 여기에서 키 프레임에서 오파시티 값 100으로 체크를 해주고 자, 55번째 프레임에 왔을 때는 너는 0으로 없어지세요. 자, 그리고 자, 50번째 프레임에서 오렌지 레이어에 자, 포지션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포지션을 생성하고 X축의 좌표를 440, Y축의 좌표를 120이라고 해서 자, 위치에 갖다 놓고 이번에는 55번째 프레임으로 이동을 해요. 자, 55번째 프레임으로 이동을 하고 오렌지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펙트 패널로 와가지고 레디얼 와이프를 찾아요. 자, 레디얼 값이 들어있는 이 친구, 요거 장면 전환할 때 사용하는 기능인데 자, 요걸 찾았으면은 자, 요거 그대로 드래그 해가지고 자, 요 오렌지한테 줄 거예요. 오렌지한테 클릭해서 넣어주세요. 들어온 거 확인했으면 이펙트 패널 열어야겠죠? 이펙트 패널 전체 열어서 이게 어떤 값을 갖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먼저 트랜지션에 대한 부분들을 100%로 올려놓을게요. 장면 전환을 100%. 이게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동그라미 원형을 그리면서 장면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 앵글을 한 180도. 그러면 이제 정중앙에서보다는 약간 180도 꺾여 있는 상태로 우리가 지금 요만큼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요렇게 반쯤 슬라이드 된 상태에서 요렇게 돌아가는 거겠죠. 좌표값이 지금 돌아가지는 좌표값이 440에 120이라고 했더니 이 위로 총 하고 올라가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자, 시계에 보면은 지금 이게 시계 방향인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게끔 체크를 바꿔주세요. 여기까지 세팅이 다 완료됐으면 이제 스탑워치를 여기를 콩 클릭해서 자, 키프레임을 생성을 해주세요. 이번에는 65번 프레임으로 이동을 할게요. 자, 이 트랜지션 값을 0으로 그럼 55에서 시작해서 65에는 완전히 다 펼쳐지는 값이 이렇게 되시겠죠. 65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콩 끝나는 거. 자, 이번에는 타임라인의 빈 공간에다 그냥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가지고 새로 New 해서 만드는데 Adjustment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비어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레이어가 생성이 되어 있는데 이 레이어는 아래에 있는 모든 레이어에게 노이즈 효과를 적용시키는 기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어를 가장 위쪽에 배치를 우선 해놓으면 될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 또 이펙트에서 노이즈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노이즈
노이즈라고 검색을 했더니 자, 노이즈라는 친구가 떴어요. 그죠? 이 친구를 또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퐁 넣어요. 자, 레이어를 드래그해서 넣는 게 어려우시면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 적용이 되지죠. 자, 다시 보니까 이펙트에 노이즈라는 값이 들어와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우선 노이즈에 대한 값을 세팅을 하는데 자, 우선 여기는 한 3%로 설정을 해요. 그리고 노이즈 컬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는 안 보이는데 타임라인에는 안 보이는데 이펙트가 들어오고 나면 여기에 이펙트 컨트롤이라는 패널이 활성화가 되잖아요. 원래는 여기에 우리가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보고 있었는데 근데 여기에 보면은 노이즈 타입의 유즈, 컬러 노이즈를 쓸 거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체크를 딱 푸세요. 그러면 요게 해제가 되고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온 5% 체크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우선 오프 상태로 바꿔 놓을게요. 자, 지금 이제 모든 걸 다 만들었는데요. 타임 인디케이터를 맨 시작으로 두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한번 보세요. 자, 어떤 느낌이세요? 지금 잔이 바뀔 때마다 파일 데코레이션이 바뀌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지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든 애니메이션은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으로 주로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각종 이펙트들을 넣어봤어요. 그래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줄 때 어떻게 연출이 가능한지 이번에는 옆에 있는 이펙트 패널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사실 종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연습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연출을 해서 찾아서 여러분이 효과를 줄 때 적당한 것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숨겨져 있는 기능들도 찾아보세요. 자, 이번 시간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예제로 또 만나요. 자, 수고하셨습니다.